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세게 때렸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며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어머니의 외침이 메아리 쳤고 나는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나섰다. 18살의 지은이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한 대가로 가족을 잃었다. 그날 밤 서울의 추운 거리에서 나는 떨며 서 있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 지은은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수민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수민은 같은 반 친구로 조용하고 예쁜 아이였다. 우리는 공부 모임에서 가까워졌고 어느 날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떨림은 내 삶을 뒤집었다. 어머니는 우연히 우리의 편지를 발견했다. 이런 더러운 짓을 그녀의 눈빛은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홀로 나를 키웠다. 그녀에게 나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수치였다. 집을 나온 나는 수민의 집으로 갔다. 수민의 부모님은 더 관대하지 않았다. 우리 딸을 망치지 마. 그들은 수민을 강제로 해외 유학 보냈고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왜 나 같은 사랑이 죄가 되는가? 사회의 시선이 나를 짓눌렀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거리에서 손을 잡은 커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수년이 흘렀다. 나는 대학에 들어가 디자인을 전공했다. 재능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해 졸업 후 유명 광고 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2살 어린 후배로 밝고 열정적인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미소는 내 상처를 녹여주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서 고백했다. 지은 언니, 나도 언니를 좋아해. 그 순간 나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망설이게 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비밀로 시작됐다. 회사에서 우리는 그냥 동료로 보였지만 퇴근 후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진짜 아웃셀브즈가 되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언니, 그럴 수 있어?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민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로웠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 동성애는 논란의 대상일 뿐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은아, 엄마가 아파오.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암 진단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집을 떠난 지 10년,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민지는 나를 설득했다. 가봐, 언니. 후회하지 마.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쇠약해진 모습으로 나를 봤다. 너 왔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왜 이제야? 그녀가 나를 버린 대가는 무엇이었나? 병원에서의 날들은 고통스러웠다. 어머니는 과거를 회상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진심인지 모르겠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로 털어놨다. 민지야, 나 어떻게 해? 그녀는 전니의 선택이야. 하지만 용서가 필요할지도 나는 밤새 고민했다. 어머니를 용서하면 내 상처는? 하지만 버리면 나는 그녀처럼 될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자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우리 옛집,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다. 10년 만에 돌아온 집은 변함없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졌다. 민지는 나를 지지했다. 언니, 내가 도울게. 하지만 나는 그녀를 소개할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가 알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집안 살림을 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약해진 몸으로도 과거를 이야기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걸 바랐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분노했다. 정상적이라니. 내 사랑이 비정상인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의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의 갈등이 커졌다.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다. 그녀가 나를 키운 세월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했다. 지은 씨, 민지 씨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사내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니, 우리 그만둘까?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의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싸우기로 했다. 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수근거렸다. 지은이가 왜 다시 왔지? 그 애가. 이상한 소문 들었어. 사회의 정견이 나를 따라다녔다. 어머니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이가 착한 애야 라고 변호했지만 그 뒤에는 한숨이 따랐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아직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노력 중이야. 하지만 어렵다. 그 대화는 우리를 더 멀어지게 했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그녀를 소홀히 했다. 민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언니, 나도 힘들어라고 토로했다. 우리는 다퉜다. 너는 왜 항상 가족을 우선해? 민지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모르지, 가족을 잃은 아픔을. 하지만 그녀의 말은 맞았다. 나는 균형을 잃고 있었다.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머니를 위해 민지를 포기할까?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자 그녀는 나에게 결혼을 권했다. 좋은 남자 소개할게.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민지라고, 내 연인이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로웠다. 솔직함의 대가는 어머니의 충격이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이 더 세졌다. 이웃들이 수군거렸고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민지는 나를 안심시켰다. 함께 이겨낼게. 우리는 함께 이직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민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 애를 데려와 봐에. 나는 긴장했다. 이 만남이 우리를 파괴할까? 아니면 구원할까? 민지를 어머니 집으로 데려간 날 공기는 무거웠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우리를 기다렸다. 민지는 꽃다발을 들고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의 눈빛은 복잡했다. 혐오, 호기심, 슬픔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차를 마셨다. 어머니가 물었다. 너희 둘이 정말 사랑하니? 민지가 대답했다. 네, 어머님. 지은 언니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대화는 길어졌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보수적인 시골에서 자란 그녀, 동성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걱정돼.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세대의 차이, 사회의 틀. 하지만 내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민지는 조용히 듣다 말했다. 어머님, 사랑은 형태가 없어요.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울었다. 언니, 어머님께서 날 싫어하시면 어쩌지? 나는 그녀를 안았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어머니의 태도가 변할까?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짓누를까? 회사에서 루머가 퍼지자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은 씨, 사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나는 항변했다. 제 사랑이 왜 문제예요? 하지만 그는 사회가 그렇잖아 라고 답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직장 상실일 수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민지와의 만남이 원인일까 고민했다. 어머니는 민지 애가 착하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곧 배신이 왔다. 어머니의 친구가 우리 관계를 동네에 퍼뜨렸다. 이웃들의 시선이 적대적으로 변했다. 저 집딸이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지의 가족도 알게 됐다. 그녀의 부모님은 헤어져 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갈등했다. 언니, 나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 우리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어머니를 돌봤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가? 사회의 정견이 우리를 찢어놓았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했다. 돌아와, 제발. 그녀는 생각할 시간 줘 라고 답했다. 이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위로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어머니가 변하고 있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지의 결정이 왔다. 그녀는 돌아왔다. 언니, 부모님께 솔직히 말했어. 그들은 화냈지만 나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고 회사에서 나는 해고됐다. 새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을 느꼈다. 경험이 있지만 사생활이 이 인터뷰에서 암시됐다. 사회의 벽은 높았다. 어머니는 우리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돼. 그녀의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병은 회복되지 않았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엄마, 고마워. 그녀는 전마가 잘못했어 라고 답했다. 이 화해의 순간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내 눈에는 민지만 보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언니, 괜찮아. 어머니의 유언은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였다. 그 말은 내게 자유를 주었다. 하지만 상실의 아픔은 컸다. 어머니를 용서한 대가로 나는 평화를 얻었지만 그녀를 잃었다. 장례 후 민지와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사회의 시선은 덜했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관광객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봤고 지역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지의 말에 나는 힘을 얻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때가 있었다. 수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해외에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선택은 안전이었지만 나는 자유를 택했다. 그 대가는 외로움과 투쟁이었다. 민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서서히 연락이 왔다. 민지야, 건강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뜨거웠다. 우리는 시위에 참여했다. 사랑은 평등하다.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그곳에서 많은 레즈비언 커플을 만났다. 우리의 이야기가 공유되자
공감이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세졌다.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이 달렸다. 비정상,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민지의 배신이 왔다. 아니, 오해였다. 그녀가 옛 친구와 만난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민지, 남자랑 루머가 돌았다. 나는 그녀를 의심했다. 설명해, 민지는 울며 말했다. 그냥 친구야. 언니, 믿어줘. 우리는 다퉜다. 내 불신의 뿌리는 과거였다. 어머니의 거부, 수민의 떠남. 이 갈등은 우리를 시험했다. 결국 우리는 화해했다. 미안해, 민지야. 그녀의 용서는 내게 교훈을 주었다. 신뢰의 대가는 취약함이었다. 제주에서의 삶은 안정됐다. 스튜디오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LGBT 모임을 주최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도왔다. 한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조언을 구했다. 부모님께 어떻게 커밍아웃해요? 나는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솔직하게, 하지만 준비돼. 그녀의 눈빛에 희망이 보였다. 우리의 경험은 타인에게 빛이 됐다. 하지만 고조되는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유산 분쟁이 생겼다. 먼 친척이 지으는 가족이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이유는 내 성적 지향이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민지는 나를 지지했다. 이겨내게. 이 싸움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드러났다. 사랑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 법정에서 우리는 승소했다. 판사는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사랑기라고 판결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유산은 내게 돌아왔지만 더 큰 승리는 사회적 인식이었다. 뉴스에 우리의 이야기가 보도됐다. 레즈비언 딸의 유산 싸움 논란이 일었지만 지지자들도 많았다. 우리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대가는 프라이버시 상실이었다. 파퍼라트씨가 따라다녔고 혐오 메일이 왔다. 민지와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그날은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우리는 실망했다. 언젠가 변할 거야. 민지의 낙관이 나를 지탱했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 연속이었다. 각 선택마다 대가가 따랐다. 어머니를 용서한 대가로 평화를 얻었고 사랑을 공개한 대가로 자유를 얻었지만 상처도 쌓였다. 과거를 돌아보니 18살의 내가 한 선택은 옳았다. 집을 떠난 그날 나는 자신을 찾았다. 수민과의 이별, 어머니의 거부, 민지와의 만남 모든 게 내 성장을 만들었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가 더 개방적이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레즈비언들이 숨는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민지와 함께한 제주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랑의 대가는 크지만 가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한 대가로 행복을 얻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그녀의 변화는 희망이었다. 사회의 정견이 우리를 시험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이제 우리의 삶은 안정됐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 모든 선택 속에서 과연 어머니의 초기 거부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을까?